집값 때문에 정부가 늘 예의주시하는 서울 강남. 어제 이 지역 중개업조에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의 중개업소들 말 그대로 개점 휴업 상태다. 정부 규제 때문에 안 그래도 매물이 없는데 정부가 단속까지 나와서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곳에서 유명한 대단지 아파트 6가구가 단속에 걸렸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이후 대대적인 아파트 자금의 출처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판단 이렇습니다. 편법으로 부모 등에게 돈을 받아서 서울의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는 물론 이런 아파트 거래들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단속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초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속의 다른 점은 이겁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수십억 아파트의 주인이 된 미성년자 등이 주로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소득은 있지만 소득보다 자산이 월등히 많은 20, 30대 회사원과 전문직까지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 단속에 적발된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 3년 차인 20대 직장인입니다. 올해 초 서울 강남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인의 연봉 수천만 원으로는 저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절대 살 수가 없겠죠. 아파트를 사는데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건데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30대 변호사 한 명은 본인의 소득을 모두 소비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고액입니다. 국세청이 조사해보니까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모든 거래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는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그 밖에 차입금이 사실은 말 그대로 광범위하잖아요. 이 차입금이 부모로부터 차입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진위 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네, 이번 자금 출처 조사로 지금까지 적발된 탈세 혐의자가 모두 224명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금 관련 규정은 이렇습니다. 현재 부모와 자식이 어느 쪽이든 5천만 원 이상을 주면 증여세 내야 합니다. 배우자는 증여세 범위가 좀 넓은데요. 6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대상이고 그 이하는 증여세를 안 냅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이런 규정 등에 걸린 건데 국세청은 각종 내 외부 자료를 총망라해서 살펴봤다고 합니다. 주목해볼 만한 게 바로 이 국세청 내부 자료입니다. 내부 자료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와 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사람의 급여 등 소득은 물론 부동산이나 또 주식 거래를 한 자료까지 들여다본 후에 총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참고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저런 고가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증여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증여세도 내지 않았다고 세무당국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당국의 조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매입 자금이 부모 등으로부터 왔다면 돈을 준 사람의 계좌까지 모조리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업체 자금이 끼어 있다면 사업체의 탈루 여부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국세청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네, 국세청 단속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미성년자 거래를 중심으로 한 의심스러운 거래 1,500여 건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파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조사의 파급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전해진 전방위 세무조사 소식에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